트럼프는 이란과 러시아, 중국을 잇는 경로를 차단하며 이란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영토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폭발로 이미 28명이 사망했고 전쟁은 다시 무역, 에너지,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에 내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란인들이 그것이 바로 이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골레스탄에 있는 악테카이칸 철도 구조물. 이 구조물은 중국과 이란을 연결하는 육상 회랑에서 민감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열어두는 것. 나는 그걸 몰라. 그게 뭔지. 나는 그걸 몰라. 그게 뭔지. 그건 그냥 깨진 콘크리트가 아니야. 그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지야. 테헤란이 철도를 통해 빠져나가려고 하면 워싱턴도 철도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약 15일 만에 두 전략적 지역을 연결하는 이 노선은 중국의 1대1로 구상해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됐어. 그리고 제재와 물류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에게도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어. 한편 중국은 신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8명 이 사망하는 또 다른 내부 충격을 겪었어. 같은 날 마차드에서 카메네이의 장례식이 있었고 거리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위협이 있었으며 미국의 군사 움직임이 걸프 지역에서 포착됐고 MQ-9 드론이 격추됐다는 보도도 있었어.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연관된 인물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어. 트럼프가 실제로 무엇을 했을까? 왜 이 다리가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지? 이란은 어떻게 대응할까? 센테나스가 통제력을 잃었나? 지금부터 모두 설명할게. 이런 식으로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한다면 구독을 고려해봐.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오니까. 골레스탄에서의 공격은 이란 북부에 위치한 철도 다리를 타격했어. 이 지역은 이란 철도망을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화물 운송로와 연결해주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아졌지. 다리가 무너졌어. 통과 중이던 비행기에 의해 안녕하세요, 함께. 골레스탄의 오다리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구조물은 미국의 순항미사일에 의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피해는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리는 테헤란이 해상 봉쇄로부터 지키려고 했던 중요한 연결고리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아흐테칸 다리는 이번 위기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란이 걸프만 항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철도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25년에 이란과의 직통 철도 연결을 개통했습니다. 시안에서 출발한 화물이 테헤란 근처의 아프림 내륙항에 약 15일 만에 도착합니다. 이 노선은 기존의 해상 경로에 비해 운송 시간을 단축시켰고 베이징에게 1대1로 구상 내에서 육상 대안을 제공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공격이 힘을 얻습니다. 항구가 압박을 받으면 철도가 대안이 됩니다. 철도가 타격을 받으면 그 대안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미국의 행동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새로운 공세가 이란이 민간 선박과 에너지 수송로를 위협할 능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사일, 드론, 물류, 방어와 관련된 시설을 포함해 수십 개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워싱턴은 단순히 공격에 대응하는 것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항해의 자유가 혁명 수비대의 인질이 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 이후 휴전을 끝난 것으로 간주했고 동시에 군사적 금융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육상 무역으로 이를 보상하려고 하면 압박은 화물 운송로로 확대됩니다. 이것은 점령 선언 없이 벌어지는 경제 전쟁입니다. 목표는 워싱턴이 단순히 기지와 발사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탱하는 네트워크 전체를 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보도에 따르면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중동의 동맹국 기지에서 전투기, 공중급유기, 조기경보 통제기 AWACS가 작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공격을 지속하고 항공기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테헤란에게는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이 포위망은 걸프만 동맹국 네트워크에서 비롯됐습니다.
은퇴한 해군 중장 로버트 하워드는 이 새로운 국면을 요약하는 목소리로 분석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이란이 군사력만으로는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했고 이제는 금융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당신의 관점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을 신뢰할 수 없고 정당한 목표가 없으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점에서요. 의심할 여지 없이 브라이언, 그리고 어제 내 이란인 지인들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모두가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이 가진 기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무력을 사용한 것은 정말로 그 점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이란인들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었죠. 그들이 대응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모두가 역사적 맹답을 통해 이란이 어떤 일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걸 알았죠. 그들은 항상 자신의 입지와 재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대통령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그 결론에 도달했고 봉쇄를 다시 구축하는 이 첫 번째 조치가 그에 있어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그는 모든 힘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특히 재정적인 힘도 말이죠. 이러한 해석은 석유, 항구, 은행, 육상 경로, 그리고 물류 능력에 대한 압박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란은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정치적 힘을 과시하는 행사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마샤드에서는 군중들이 사망한 지도자의 매장식에 참석했으며 장례식 도중 트럼프에 대한 복수를 외치는 현수막과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테헤란은 단합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더 긴장된 상황입니다. 군사 분야에서 이란은 자국 방공망이 미국의 MQ-9 드론을 추적, 요격,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약 3천만 달러로 평가되는 항공기를 잃는 것이며 이 항공기는 감시와 공격 임무에 사용됩니다. 미국 당국은 이미 전쟁 중에 이 기종에 상당한 손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란 선전은 각 격추를 능력의 증거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핵심적인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인프라, 경로, 경제력에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겉으로는 이란을 통과하고 취약한 해상 경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주는 육상 회랑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등장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푸젠성 신장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 비극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화재가 후이텅 신발 공장을 덮쳤습니다. 건물 안에는 237명의 노동자와 2명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213명은 구조되거나 대피했지만 28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 지도자는 전면적인 수색, 신속한 조사,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지도자는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고 중국 지도자는 전면적인 수색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뭐죠? 뭐가 뭐죠? 새로운 것이 뭐죠? 공장주와 다른 관리자들이 체포되었고 회사의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그곳은 중국에서 신발의 수도로 알려져 있으며 수천 개의 공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베이징이 수년간 통제하려고 했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빠른 성장, 집중적인 생산, 그리고 산업 안전이 항상 같은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해외에서 철도, 항만, 협약 등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동안 자국 내에서 발생한 비극은 생산의 인적 비용이 정치적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란에 쏠려 있는 동안에도 하마스와 연관된 목표물에 대한 작전을 계속했습니다. 가자시티에서 차량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내 이집트 지원부서와 연관된 팔레스타인 당국자 모하메드 알 와히디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지 주민들을 위한 월드컵 공개 중계를 조직하는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목표가 하마스 무장대원이었다고 밝혔으며 알 와히디는 목표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자 지구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워싱턴도 정치적 혼란을 드러냈습니다. 스콧 피츠제럴드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쟁 중일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중심적인 위기는 이란과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라크에서 전쟁 중입니다. 이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위키 크로포드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란 국민 일부가 자유를 얻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지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옹호했습니다. 당신은 테헤란에서 정권을 지지하는 동원된 군중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선전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란 국민들이 미국이 개입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도록 돕는 것을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며 소셜미디어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다리 공격,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압박, 석유 제재, 그리고 걸프만 주변의 군사 움직임이 모두 압박 작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거리에서 외치고 격추된 드론을 전시하며 장례식에 군중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당하는 경로가 늘어날수록 정권의 생존 비용은 더 높아집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 문제의 영향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안과 테헤란을 잇는 회랑이 표적이 될 때 베이징은 자신의 대체 경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러시아가 동일한 통로로 화물을 옮길 때 모스크바는 그 지름길도 차단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란은 미국이 바다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안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이란은 육로 또한 정권과 그 동맹국들을 지원하게 되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시고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키를 통해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세요. 저희는 독립 채널로 진실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